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을 발표했고 또 최근 한국 시장이 약간 쉬어가고 있는 사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유의미한 또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볼 텐데 오늘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창환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의 이제 의견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간밤에 또 증시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랑 알파벳이 실적 발표했는데 테슬라는 EPS 단에서 약간 좀 미스가 났고 네. 약간 말 그대로 수익성이 약간 좀 훼손된 것 같고 알파벳은 EPS 매출 모두 다 좋았는데 또 시간에 걸려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일단 알파벳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파벳 실적은 이제 컨센은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EPS 같은 경우가 2.88이 컨센이었는데 위스퍼 넘버가 3.1인데 그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은 나왔고 네.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82% 성장이 나왔는데 원래 시장의 컨센 자체가 70%대였고 그리고 약간 위스퍼 컨센 자체가 80%까지 나왔는데 그거마저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시간에서 1%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다가 변화는 이제 캐펙스 차를 어떻게 한다는 거였는데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올해 이제 연간 캐펙스 투자를 이제 1,850에서 1,950억 달러로 이제 제시를 했었고요. 네. 평균치가 중간까지 1,900억 달러인데 네. 이번에 이제 연간으로 상향을 한 게 1,950에서 2,050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치가 이제 2,000억 달러가 되잖아요. 네. 요 캐펙스를 늘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폭이 더 커졌고 시간에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제 마이크론이라든가 하이닉스 ADR이 좀 더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에 이제 국내 증시와 연관해서는 간밤에 야간 산물이 0.9% 정도 올랐다가 추가 올라가면서 네. 합산으로 2%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클라우드가 사실 실적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전반적으로 이게 좋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캐펙스를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금을 회수할 건지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펙스를 투자를 더 늘리는 것 때문에 부담 때문에 빠지겠지만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캐펙스를 늘린 데 불구하고 어떻게 자금 회수할지를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양쪽으로 호재가 된다라고 그래서 반도체가 좀 더 강한 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색 광고도 견조했고 특히 이제 제미나이를 비롯한 AI 사용량이 폭증했다는 것도 보여줬고 아쉬운 거는 3분기 가이던스를 미제공을 했다는 거죠. 네. 이제 가이던스는 미제공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매출이 82% 급증한 것도 호재고 그리고 AI 캐펙스 자체가 이제 더 상향됐다는 것들 그리고 이거 캐펙스 자체를 상향 캐펙스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에 대한 미래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 쓰는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돈 많이 써주면 그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테니 그건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알파벳 실적 안 좋았어, 그러니까 반응은 안 좋았어도 우리 시장은 크게 낙담할 건 없다. 알파벳은 실적은 좋았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투자를 더 늘린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는 빠졌지만은 그 회수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우리한테는 캐펙스 증가뿐만 아니라 이게 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금 흐름의 우려가 27년도 가게 되면 크게 마이너스 갈 거라는 우려가 그렇죠. 있지만은 네. 그 차트의 함정은 28년 이후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금 흐름이 굉장히 플러스로 좋아질 급증합니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네. 2030년까지 연장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트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실적은 본업은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는 거의 핵심은 어쨌든 미래 가치를 보고 그렇죠. AI와 로보택시에 대한 가치를 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FSD 구독이 148만으로 이제 한 48% 증가 나와서 시장 컨센서스가 140만 정도 됐으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높았고요. 로보택시도 미국 7개 도시로 확대한다는 것들 그리고 사이버캡의 텍사스 생산도 개시하고 옵티머스 라인도 구축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테슬라한테는 미래 가치를 부여하는 거니까 좋은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텍사스 AI 학습 컴퓨터도 상반기에 2배 자체 반도체 시설도 추진한다는 것들을 해서 이게 자체 반도체 추진한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과연 성공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미래 가치 특히 옵션 가치에 더 가치를 둔다는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본업 마진은 부진하더라도 AI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거라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어제 이제 국내 증시에 그 삼성전자가 그 로봇 사업에 4조 정도 투자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가 속출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 현대 로템과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공동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이 이제 국방부에 납품된다는 것들 뭐 대당 1억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게 1,000대까지 납품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게 붙으면서 금요일과 어제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급등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국내 증시 자금 흐름 자체가 이게 완전히 주도권이 외국인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그게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도 들어오는 자금들이 들어왔거든요. 앞서 그 앞에 코너에서 말씀하셨던 EWY 자금 자체가 그런 성격이라서 이제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로봇 관련 이라든가 많이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도 하반기에 모멘텀 있는 기업들 같이 볼 타이밍인데 이 테슬라의 그 AI와 로봇 택시에 대한 이 모멘텀을 부각하는 이런 오늘 실적 발표는 물론 본업은 부진했지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돌을 던진 이끌고 가는 이런 시장에서 현대차라든가 그리고 테슬라가 이 로봇 관련 그 업종을 같이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봐서 그 오늘부터는 그 사실 어제부터 사실 그 기획은 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피지컬 AI 관련 기업들도 이제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를 숫자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뭐가 중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지 사실 또 하반기 투자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될 듯한데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로봇 관련 이야기 역시나 주목을 해볼 만하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하반기 한국 시장에서 로봇 시장과 관련된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간밤 증시의 또 마감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간밤의 미증시 자체도 우리 증시와 비슷하게 이게 미국 증시처럼 옵션 시장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옵션 자체가 2019년 대비해서 옵션 1일 평균 거래량이 거의 4배 증가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옵션에 의한 시장이 있고 그리고 제로데이 옵션 같은 경우도 2천만 계약을 초과를 한 상태라서 굉장히 이제 이 옵션으로 거의 움직여요 시장 자체가. 그게 이제 그 애플이라든가 뭐 그 엔비디아, 네.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옵션 베팅이 굉장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게 많이 움직인다. 그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딜러들의 델타 감마라든가 그 감마 해지 이런 것들이 다 현물 매매를 유도하고 골드만에서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이 생겼을 때 변동성이 커지. 요게 너무 놀랄 필요가 없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그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갑자기 반등한 것도 11시 경에 확 올라갔거든요. 네. 다 콜옵션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옵션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러니까 빠질 때 확 빠지고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의 이 실적 기간 동안은 변동성이 크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 반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무역 관련해서도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7월 24일 이제 150의 임시 보편관세 종료를 앞두고 나서 아마 301조 기반으로 해서 대체 그 관세 개편이 나올 텐데 이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예상했던 다 알고 있는 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일단은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매겼잖아요. 네. 앞으로 2년 후에 이제 100%, 200% 이런 식으로 발표되는데 그래서 아마 관련된 그 이제 제네릭 관련 기업들이 좀 어제 좀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것도 그런 이슈라서 일단 그 전반적으로 예견된 내용이니까 이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앞서 실적 발표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지금 당분간 변동성이 움직이고 다만 이제 그 변동성은 옵션 때문에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변동성 자체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 안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그렇죠.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거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간밤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컸는데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 안에서 옵션 거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폭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찾고 이를 뭐 해결하자 이러한 전략보다는 그러한 변동성을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성도 꽤나 컸어요. 네. 뭐 ADR 주가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장 막판에 BOJ가 이제 그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엔화가 이제 확 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165 정도가 어떤 임계치라 볼 수 있는데 163까지 올라가면서 관련 종목들의 차익이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 ADR이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게 영향을 줬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초반에 급등하고 그리고 차익 매물 나왔던 것들은 그 BOJ 이슈도 있었고 하이닉스 ADR 하락도 영향도 있었고 이제 약간 선반영 되는 것도 있죠. 장중에 유일하게 모니터링 되는 게 SK하이닉스 ADR이니까. 그러니까 미증시가 좀 빠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중에 거래되는 유일한 지표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만은 아직은 그 7월 29일 전까지는 이 펀저빌리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50%가 넘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거를 축소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중에 ADR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래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빠질 때는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으시는 게 전략상으로 지금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배수를 뭐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거를 뭐 고려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금융 투자 쪽에서 해지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우리 증거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금투에서 해지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환매를 대비한 해지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금융 투자 매도는 다 그런 식이시에요. 다인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관련 이제 대비하는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거라서 네. 그러니까 거기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와야 될 물량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규제를 함에 있어서 변동성을 축소하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다만 이제 장중에 ADR이 많이 빠지는 건 아직은 프리미엄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매크로 이슈도 있지만은 프리미엄을 되돌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 급락에 겁을 낼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변동성이 생길 때는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가 정상화로 가는 과정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TSMC가 파운드리 이 가격 자체를 우리가 10% 올린다라는 보도가 니케이 아시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뭐 반도체 전략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TSMC가 가격 올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가 줄지 않은 거를 확인하게 맞아요. 되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TSMC가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캐펙스가 아직 전혀 줄지 않고 주문이 다 꽉 차 있거든요. 이 얘기는 반도체 전반이 여전히 파는 쪽 시장이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볼 수 네. 있겠고, 파운드리 가격 올려도 주문이 줄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메모리 기업들의 협상력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AI 수요가 가격 올려도 꺾이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도 하이퍼스케일러는 캐펙스를 더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내년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가격 협상력도 한창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럼 삼성 파운드리도 좋겠죠, 당연히. 1위가 올렸으니까. 원가의 정가 자체가 결국에는 마지막 이제 IT 기업 듀란트 정가가 되긴 하지만은 이 앞단에 있는 쪽의 기업들은 다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 자체가 이제 지금 시장의 주도권 외국인이 완전히 졌거든요. 국민연금이 지금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인데, 지난주까지 들어온 EWY 자금이 28억 달러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24%, 하이닉스가 25%를 이제 투자하는 그런 자금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섹터에 들어와서 자금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최근에 5개월 동안 외국인이 4거래 순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반도체로만 집중되는 디램과 달리
우리 시총 상위 종목 구성대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블랙록 자금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러면은 많이 빠진 다른 섹터, 하반기 모멘트인 섹터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 외국인들이 팔아야 되는 리밸런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어쨌든 팔아야 됐지만은 그게 사실 끝났고 네. 그리고 사야 되는 정도, 그러니까 사기 좋은 가격까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그 외국인의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 거냐면은 그 4.9 시그마 이게 4.9 표준 편차라고 하면은 평소에 들어온 것보다 4.9배가 자금이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저가에 강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대응할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 뭐 50% 정도 비중을 가면서도 그러면 하반기 아까 말씀드린 피지컬 AI 관련된 섹터라든가 실적이 좋은데 주가 많이 빠진 종목들은 것들. 지금은 같이 포트 구성해서 가져갈 때다. 그러니까 겁먹고 이제 뭐 100% 현금화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포트 다시 잘 구성하는 좋은 기회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빅테크 실적 시즌이라든가 뭐 그 무역 그 관세 이슈라든가 여러 이슈 때문에 그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은 지금은 충분히 바닥을 다진 6,500 정도를 바닥이라 보는데 충분히 싸진 가격이고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보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뭐 저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면 좋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실적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 보고 담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오늘 이창원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늘 오셔서 굉장히 유의미한 또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도 많으시고 상반기만큼 이제 하반기 못 가겠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늘 그랬듯이 시장은 쉬어갑니다. 이게 계속해서 직선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오히려 상향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오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봤을 때 어제 또 움직였던 로봇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반기까지 한국 시장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또 예측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